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라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인가? 이렇게 관계식을 먼저 세팅해야 돼. 근데 문제 줬죠, 그죠? 이 준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A를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X, Y는 A라고 이렇게 변형해서 풀어도 괜찮죠. 자, 요거 이제 곧잘 이용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겠다 싶다 이거죠. 자, 요 친구는 이제 점을 지난다겠지. 2, 지금 4를 지난다겠으니까 2, 4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4 대입하게 되면 A 값이 얼마가 나는가? A 값이 8이죠. 그럼 A 값이 8이야. 근데 이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X 변수하고 Y 변수를 곱해서 어떻게인가? 8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냥 X 곱하기 Y가 8이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8 곱하게 되면 8이 나오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1하고 8하고 곱하면 8이 나오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지금 얼마가 된가? 너 왜 마이너스 빼먹었니 이거? 나 분명히 썼다. 분명히 썼어. 누구야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어.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된다고. 그냥 살려. 그냥. 괜찮아. 답이 그래서 3번이야. 3번. 네, 문제에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주어졌죠. 반비례 관계라고 하면 y는 x분의 a 형태를 띠게 되는데 문제에서 줬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점을 지나죠. 지난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는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자, 요 a라고 하는 걸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요 두 개, x 변수하고 y 변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 그럼 잘 봐봐요. 이거 x자리에다 6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a 대입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것도 분명히 맞는 거야. 이것도 맞는 건데 a 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x하고 y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거니까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오려고 하면 a는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이 두 개를 곱해서 b하고 마이너스 12하고 곱해야 돼. 마이너스 12가 나와있지. 그럼 마이너스 10이 이미 된 거잖아. 그러면 1이 되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x자리에다 b 대입하고 y자리에다 마이너스 1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겠어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 자,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반비례 관계식이 존재하니까 점 하나만 알면 a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3,2는 대입하면 어때?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니까 x에다 3 대입하고 y자리에다 2를 대입해서 a 값이 얼마라는 걸 구하시는가? a 값이 일단 6이라는 걸 구하시는가? 그럼 요 관계식은 이제 얼마로 바뀌는가? 자, y는 x분의 6이라고 해서 어때? a 값까지 적용해서 이렇게 푸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봐봐요. 이 P점의 좌표라고 하는 게 이 X좌표는 존재하는데 Y좌표가 지금 존재하지 않지, 그지? 그럼 그냥 뭐 Y라고 놓으시면 돼요. Y. 뭔지 모르니까. 그럼 X자리에다가 뭐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그냥 Y 대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이렇게죠. 그럼 요 자리가 뭐가 된가? 마이너스 6이 된 거야. 그럼 좌표로 나타내야겠으니까 순서상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뭐 단답형이니까 요게 답이 되겠어요. 네, 문제에서 X좌표하고 Y좌표를 물었죠. X좌표하고 Y좌표. 보통 일반적으로 X좌표를 그냥 X라고 표현하고 Y좌표를 Y라고 표현하자. 이게 지금 순서상이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식 자체에서 이 자리가 X자리란 뜻이야. X자리란 건 뭐가 되겠어? X좌표지, X좌표. 요거 Y자리란 뜻이야. Y좌표야. 이거 자체가 좌표란 뜻이라고, 좌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냐 아니면 그래프, 순서상으로 나타내냐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럼 X하고 Y를 곱했을 때 10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은 좀 어려우니까 양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수라고 하는 건 이제 1 곱하기 10 요것도 되는 거고, 그럼 2 곱하기 5 요것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거꾸로 어떻게 해? 5 곱하기 2도 되는 거고 10 곱하기 1도 되는 거죠. 그럼 얘만 돼? 아니면 음수 2개 곱하는 것도 양수가 돼? 음수 2개 곱하는 것도 양수가 되지.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다음 거꾸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도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도 괜찮은 거죠. 그럼 순서대로 1, 10, 2, 5, 5, 2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10, 1 요것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도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죠. 괜찮은 거지. 그럼 반비례에서는 0이 돼야 안 돼. 원점 안 지나지, 그지? 여기다 0 곱하면 이게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점 빼는 거야. 0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총 몇 개가 되겠어요? 8개가 되는 거야, 8개. 이 8개를 계속 이렇게 세보셔도 괜찮고, 어차피 봐봐요. 정수라고 하는 게 이 양수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면 다 2배씩이에요, 2배씩. 마이너스 둘 다 붙이잖아. 마이너스 둘 다. 그럼 이게 음수면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이게 어차피 2배가 나와요. 그래서 4개 순서상 찾은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권장사항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보는 거를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8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y는 x분의 3이라고 하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 얘기했죠. 물론 그래프는 주어져 있지 않는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미리 좀 그려놨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a 값을 좀 더 강조하고 싶잖아. 이거 3이라고 하는 수를 좀 강조하고 싶잖아.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x, y는 3이라고도 쓸 수 있죠. 즉, 우리가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결국에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가 되는 거니까, x좌표하고 y좌표를 곱해요. 마이너스 1하고 3을 곱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3이 나오는지를 관찰해 보면 돼. 근데 안 나오지.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3. 그게 다르잖아. 안 지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좌표축. 좌표축이라고 하는 건 x좌표랑 y좌표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야. 통칭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 0,1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이거. 지날 수가 없어, 이게. 아니, 원점도 안 지나는데. 안 지난다고. 그러니까 좌표축하고 이 좌표축. x축과 y축에 이게 근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긴 하는데, 절대 지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나눗셈에서 분모가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될 수가 없죠.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것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분모가 0인 걸 정의를 못해. 정의를 못하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예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자, 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된 건데, 이거는 식으로 지금 해석한 거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면, 왼쪽,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 이 x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x축의 정의 자체가 좌표 평면상에서 어때? 가로축이죠, 가로축. 그럼 가로축이라는 건 어떻게 있어? 왼쪽, 오른쪽이지. 왼쪽, 오른쪽. 그래서 0을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걸 양의 부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다음 왼쪽에 있는 걸 어떻게 해? 요거 음의 부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왼쪽, 오른쪽이야. 그럼 이걸 해석하시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여기가 0보다 작다는 거는 그래프의 왼쪽이야, 왼쪽. 그 다음에 요 양수는 어때? 그래프의 오른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른쪽. 그걸 왜 부등호로 표시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지, 그지? 뭐 제 4사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부호로 그냥 끄적끄적 하시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수학에서 얘가 음의 부분이 양의 부분이 다 부등식으로 하는 부등식.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음의 부분은 왼쪽, 그 다음에 양의 부분은 오른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지금 왼쪽이잖아. 왼쪽이면 제 3, 4분면 지나죠. 2, 4분면 했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요거는 이제 오른쪽이죠. 양수니까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은 지금 생겨먹은 게 어떻게 있어요? x가 지금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방향이 증가 방향이죠. 그래서 x가 지금 현재 증가할 때 y는 현재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말도 틀리다는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요 말이 맞는 얘기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가? 5번. 이렇게 체크되는 거야. 네. 자, 문제에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게 있어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인데, 반비례 관계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좀 그려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푸실 때 어떻게 푸시면 되는 거냐면, 어차피 이게 A 값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변형되는 거야?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계산되시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냐면, x 좌표하고 y 좌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면, 뭐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1하고 8을 곱하게 되면 8이 나오죠. 8이 나오면 어떻게 돼? 이게 그냥 같지가 않잖아, 그지? 안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값이 지금 현재 음수가 되면, 제 2사분면하고 제 4사분면 지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틀린 얘기가 되죠. 그럼 맞으려 그러면 어떻게 했어? A 값이 양수가 된다.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데, 여기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이게 지금 A 값이 지금 양수잖아. 양수가 되면 제 1사분면하고 제 3사분면 지나죠. 그럼 대충 이제, 요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만나려 그러면 어떻게 된가? 이게 음수가 돼야 돼, 음수. 그래서 이것도 3번도 어텐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4번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이 A 값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그럼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2가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냥 그린 거야. 그냥. 여기 봐보세요. 관계식이. 자, x를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어. 올렸어. 일부러 계산하려고 이렇게 올렸어. 그럼 여기다가 1 정도를 대입해 볼 거야. 1 정도.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된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면 1, 맞지? 5? 마이너스. 왜 그래, 너?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세요? 2가 되겠죠. 그죠? 그거에 비해서 똑같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여기다. 여기 마이너스 8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건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게 8이야, 8. 그럼 원래 찍히는 것보다 더 높게 찍힌다고. 뭐일 때? 이 절대값이 더 클 때. A의 절대값이 더 클 때 더 높게 찍힌다고. 그럼 더 높게 찍힌다는 얘기는 어때요? 원점 입장에서 봤을 땐 더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요게, 절대값만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원점부터 멀어진다. 이유는 뭐가 된다고? 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더 위로 뜬다고. 더 위로 뜬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 왼쪽에 있는 거 같이 뜨는 거지, 이게.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인가? 이게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누가 더 멀리 떨어진가? 이 그래프보다 더 멀리 떨어진다. 그래서 원래 있는 그래프가 새롭게, 지금 여기 있죠? 마이너스 x분의 2. 요거보다는 더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맞는 거야. 설명이 좀 길었죠? 자, 5번은 이제 왜 틀리게 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으면,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양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 오른쪽이라, 오른쪽. 그럼 x가 양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오른쪽이라는 뜻이야. 그래프의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있지, 여기. 그럼 그래프 모양 자체가 오른쪽 위를 향하죠. 그럼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증가하는 거야, 증가. 그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죠.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근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뒷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답은 4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문제에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얘기를 했죠. 그죠?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 이게 관계식이 딱 세팅돼 있고 아예 명시를 해줬죠. 그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조건적으로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a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x에다 1 집어넣어 봐봐. 그 다음에 어떻게인가? y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a를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x 곱하기 y가 a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좌표하고 y 좌표를 곱했을 때 a가 나오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말이죠, 요거. 자, a가 지금 음수가 된 거야. a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제2사분면하고 제4사분면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3번 설명드릴 때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 당연히 3번 맞아. 2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추가적으로 양수일 때 어떻게 해서 제1사분면하고 제3사분면에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a가 음수일 때. 이게 뭔 말일까? 이 수직선에서 보면 수직선에서 보면 0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가? 양수부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양수부는 오른쪽. 그 다음에 음수부는 왼쪽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래프 왼쪽이라는 뜻이야. 그래프 왼쪽. 0보다 작은 쪽은 왼쪽이잖아. 왼쪽이니까 이게 왼쪽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왼쪽. 이게 왼쪽이라는 표시를 한다. 왼쪽이라는 표시. 그럼 봐봐. 양수일 때는 지금 어떻게? 제1사분면, 제3사분면에 있는 요 파란색 그래프가 됐죠. 이 중에서 왼쪽 이렇게. 왼쪽. 요 그래프를 얘기해요. 요 그래프. 이 그래프를 쭉 봤더니 x값이 지금 증가할 때 y값이 지금 감소하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x가 지금 어때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야. 오른쪽 방향은 증가 방향이야.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는 거고 5번이 이제 답이죠. 5번이 답인 이유는 a의 절대값 이렇게 했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서 멀다인데 거꾸로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y가 x분의 8 이렇게 돼 있다든지 혹은 어떤가 x는 뭐 x분의 한 2 정도만 한번 비교해 볼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봐봐요. 요 주황색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 x분의 2 x분의 2가 한 요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일 편한 숫자 하나 대입해 봐. 제일 편한 숫자가 1이잖아. 1 대입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된가? y값이 2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1 대입하면 어떻게 y값이 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더 위에 찍힌다고. 더 위에 찍혀.
그 위에 찍힌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래프가 위로 봉 뜬다는 얘기죠. 위로 봉 뜬다. 그럼 위로 봉 뜬다는 거는 원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요. 원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점부터 멀어지겠죠. 그래프가 봉 뛰게 되면. 그래서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클수록 더 멀어지게 된 거고, 지금처럼 작다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떻게인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5번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반드시 어떻게인가? 관계식이, 자, y는 x분의 a를 따르게 되는 거야. x분의 a를 따르게 된다. 좀 a를 갖다 입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x, y는 a라고 놔도 무방하시죠. 그죠? 어쨌든 지나가는 한 점만 딱 알게 되면은 충분히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고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고, 자,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자에다 3 대입하면 성립하게 된 거니까 a가 지금 뭐가 된가? a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진짜는 어떻게 돼? 요 a 자리에다 그냥 마이너스 6을 갖다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분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분자에 있다고.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a점 같은 경우에는 x에다 1 대입하면 이 a의 어떻게? y 좌표가 튀어나오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그럼 봐봐요. x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 y는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된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요 자리가 마이너스 6이 된 거죠. 자, 여기가 보면 좌표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서상으로 표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반비례 관계는 무조건 x분의 a를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셔도 되고, a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x, y는 a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으시죠. 어차피 지난 점 하나만 여러분 아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 접근하실 때 지장이 없으시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이렇게 그래프에서 줬죠. 그죠? 그래서 x자에다 1 대입하시고 y자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요거로 괜찮아, 그냥.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된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시면 되는가? 마이너스 3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것도 지금 지난 점이죠? 그죠? 요 친구도 지금 현재 지난 점이에요. 요게.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x가 지금 k가 되는 거고, y가 지금 2분의 1이야. 그럼 x 자리에다 뭐 대입하고, k 대입하고, y 자리에다 뭐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2분의 1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그럼 반대편에 2를 곱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된다고 구하실 수 있는가? 마이너스 6이 된다고 구하실 수 있는 거고, 단답형이니까 마이너스 6이 답이 되도록 하겠어요. 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 보면 격자점이 이렇게 쭉 돼 있죠. 격자점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격자점에 딱 찍히는 점이 있어. 예를 들면 3번에 보면은 3,4에 보면 이 격자점이 딱 찍히죠. 이게 지나가는 점이 있거든요. 격자에 딱 지나간 점. 격자에 지나간 점 한 점 정도만 찾으시면 돼요. 한 점 정도. 한 점 정도만 찾으시면 된다. 그럼 봐봐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볼 건데, 1번하고 2번, 3번은 다 직선이죠. 원점을 지난 직선이 된 거잖아. 그럼 격자점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다 얘네들이 뭐라고 할까? 자, y는 ax를 따를 거죠. 무조건. 얘네들도 마찬가지. y는 ax라고 해서 이 관계식을 어떻게 해? 전부 다 따르게 될 거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지금 a 값이 되는 거니, 이 a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한번 1번부터 살펴보면은, 1번에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마이너스 2,2도 지나가고 뭐 마이너스 3,3도 지나가는데, 제일 작은 숫자 하나, 만만한 거, 대입하기 좋은 거 하나 집어내시면 돼. 그럼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a 값이 얼마가 나온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a 자리다. 하나 찾아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뭐 격자점 하나 찾아보면 만만한 거 하나 찾으면 돼. 만만한 거. 뭐 만만한 거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이왕이면 양수이면 더 좋죠. 그래서 1,3이 여기 지나가는 거 알았어요. 1,3. 그럼 격자점 여기 딱 찾아보면 1,3 지나는 거니까 x자리에다 1 대입하고 y자리에다 3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가 된가? 3이 된 거죠. 3. 그러니까 a 자리에다 뭐 집어넣는데? 3 집어넣으면 된가? 3 집어넣으면. 자, 3번도 한번 해보면, 자, 3,4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x자리에다 3 집어넣고 y자리에다 4 집어넣으면 성립하게 된 거니까 반대편 나누게 되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a 값이 얼마가 된가? 요게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분의 4.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x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원래 정상적으로 고치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보면은 3x y는 3x가 정상적인 식이 된 거니까 요것도 틀렸죠. 3번 같은 경우 맞죠. 3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x 이렇게 된 거니까 3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한쪽만 보면 돼.
제 1사분면하고 제 3사분면 같이 그려지게 된 거니까 뭐 이왕이면 1사분면은 둘 다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니까 이쪽이 편하죠.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1,5를 지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5,1을 지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럼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Y는 X분의 A를 따르든지 혹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Y는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XY는 A. 근데 이제 A 값 구할 때는 XY는 A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해. 그럼 둘 다 마찬가지야. 여기다 1 대입하고 5 대입하나, 5 대입하고 1 대입하나. 어차피 곱하면 뭐가 나오나? 5가 나오는다. 그래서 Y는 X분의 5가 되시겠죠. Y는 X분의 5.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4번 같은 경우에 틀리죠. 4번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고치게 되면 Y는 X분의 5 이렇게. X분의 5. 자, 그 다음 5번. 5번 같은 경우에 격자점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2, 4분면에서 찾으셔도 되고 3, 4분면, 4, 4분면에서 찾으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 쪽에서 찾으시면 돼. 이것도 최대한 대입하기 좋은 거. 대입하기 좋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는 걸 찾아보셔도 괜찮고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1을 지난다. 요것도 괜찮죠. 2점이라든가 2점이라든가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고 Y자리 1 대입해도 괜찮고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냥 Y자리에다가 4 대입해도 괜찮죠. 어쨌든 이 5번도 반비례 관계 그래프, 관계식을 따를 거기 때문에 X분의 A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왕이면 어떻게인가 X 곱하기 Y는 A라고 세팅해 놓으면 더 좋다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이 자리에다 뭘 얹으시면 돼? 마이너스 4라고 이게 얹으시면 되는 거고 올바르게 잘 표현했으니까 3번하고 5번이 되겠어요. 네, 자, 요 P점이라고 하는 건 딱 고정된 점이 아니야. P점이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 있고 그럼 맘대로 아무데나. 그냥 적당한 점 하나 찝었어요. 여기를 딱 찝었어. 딱 찝었더니 요 친구 어떻게 되면 넓이가 지금 10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넓이가 지금 10이었다. 그럼 봐봐요. 요거를 일반화 시키게 되면 보통 X좌표를 X로 놓고 Y좌표를 Y라고 이렇게 놓죠. 여기 놓치겠어요. 그럼 X자리에 X 대입하고 Y자리에 Y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럼 요 좌표니까 봐봐요. 0에서 원점은 0,0이잖아. 그럼 0에서부터 X만큼이니까 요 밑변 3분 5A가 뭐가 된가? 그냥 X가 된 거야. X. 근데 마찬가지. 여기 높이죠. 여기가. 3분 PA가 지금 얼마가 된가? 그냥 Y가 된 거야. 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야. 0에서부터 Y만큼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죠. 그럼 넓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잖아. 삼각형의 넓이가.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얼마가 되는가? 요게 10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X, Y가 지금 얼마가 되는가? 20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요거. 반비례해서 A를 강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관계식을 어떻게? A를 강조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관계식이 이렇게 된가, 요게. 그럼 A 값이 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20이랑 마찬가지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봐봐요. 요 P점이 여기 찍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돼? 이 점하고 이 점 대입하면서 지금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인가?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 요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P점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요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근데 여기 지나는 모든 점들이 다 뭐가 돼? 여기 지나는 모든 점들이 X, Y야. X, Y. 그럼 X, Y는 이 밑변 자체가 X가 되는 거고 높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높이 자체가 요게 Y가 된다고. 그러니까 X하고 Y를 곱하게 되면 A로서 어떻게인가? 일정할 수밖에 없죠. A로서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 값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을 지나는 좌표를 수선의 발을 양쪽으로 내었을 때 직사각형이 만들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아. 이 직사각형의 넓이. 근데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값이 어떤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A 값이 뭐랑 일치한다는 거지? 20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A 값이 2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 P점이라고 하는 건데, P점이라고 하는 건 뭐 일반화 시키게 되면 X좌표를 그냥 X라고 Y좌표를 Y라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요게 X야. 봐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0,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X좌표가 지금 어떻게? X로 지금 계산되죠. 그죠? 그럼 0에서부터 X까지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지금 X가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X, Y가 된 거니까 이 점이 X, 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Y까지가 된 거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되냐? Y가 되는 거야. Y.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 거잖아. 가로가 지금 X가 된 거고 세로가 어떻게 돼? Y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잘 살펴봤더니 어떻게 돼? 이거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요거를 A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X, Y는 14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A 값의 의미는 뭐냐? 이 P점이라고 하는 게 모든 점이야. 얘를 지나는 모든 점이라고. 얘를 지나는 모든 점.
자, 요 직사각형도 뭘로 표시돼? x, y로 표시되는 거고, 이 직사각형도 뭐가 된가? x, y가 된다. 이 직사각형도 뭐가 된가? 이것도 x, y라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점들 랜덤으로 하나 찝어. 랜덤으로 하나 찝어. 그 랜덤으로 하나 찝은 걸 어때? 일반화시키면. 그게 x, y가 되겠지. x, y. 그럼 요때, 이 y축에다가도 수선의 발 내리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거야. 수선의 발. 그러면 뭐가 만드는 내부에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직사각형.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x, 즉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 건데, 이 가로 곱하기 세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x까지, 0에서부터 출발해서 y까지가 된 거니까 x 곱하기 y를 뜻한다고. x 곱하기 y. 그 x 곱하기 y가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a 값이랑 일치하게 돼요. 일치하게 돼. 그러니까 요 x라고 하는 게 이게 가로에 해당되는 거고, 이 y라고 하는 게 세로에 해당되는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넓이가 나와요. 넓이.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a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는 여기 찍혀 있지만 이게 아니라 아주 얇게 시작한 다음부터 쭉 점점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지? 혹은 위로 올라가지? 하여튼 여기 찍히는 모든 점들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이거 괜찮죠, 그죠? 그래서 a 값 자체가 여기에 찍히게 되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가? 14가 된가, 14.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가 된대? 18이 된다고 문제에서 줬죠, 그죠? 그럼 이 18을 이용하시는가?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 4가 되겠죠, 4. 그냥 가로가 지금 4란 얘기야.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니까 왼쪽으로 4칸 갔으니까 이게 4가 된가? 그래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거고, 길이 자체는 어떻게 해? 이 길이 자체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야, 세로. 그럼 가로 4에다가 세로를 갖다 곱하게 되면 넓이가 나오죠. 이게 18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세로가 지금 얼마 나와야 돼? 세로가 2분의 9가 나와있죠. 2분의 9.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요게 2분의 9란 얘기야. 2분의 9. 그럼 P점의 좌표가 X좌표는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분의 9까지가 된 거니까 요 B의 위치가 어떤가? 0,2분의 9가 되겠죠, 그죠? 그럼 P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가? 마이너스 4,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모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문제에서 주긴 했지만, 자, x분의 a를 따르는 거죠. a를 좀 더 강조해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x 곱하기 y가 a가 되는 거니까, x자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2분의 9를 대입하면 당연히 어떻게? a 값이 튀어나오셔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거랑 요거 약분해서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가 된다. a 값이 그럼 얼마가 된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단답형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답이 되도록 하겠어요.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 일단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어요. 뒤에 보면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하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전체 문제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챕터가 좀 약간 변경되니까 여기서 하나 끊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어요.